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리더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 두 가지 법인데요. 이 법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우리 회사는 정말 안전한가요? 아마 지금까지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답이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법이 생각하는 안전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되지? 하는 수준으로는 이제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안전의 새로운 시대.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추가되고 바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바로 ESG 경영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산업 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제를 넘어서요,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됐다는 겁니다. ESG의 S, 즉 소셜의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고 예방의 책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추가 경영진에게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직접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세련된 말로 안전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지키는 것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 즉 산안법이 현장에 와서 "어이, 거기 안전모 썼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새로운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애초에 이분들이 쓸 안전모를 지급하고 또 그걸 잘 쓰는지 감독할 예산이나 인력은 있었나요?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보시는 것처럼 두 법의 철학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산안법이 안전모를 썼는지 안전장치는 있는지 같은 기술적인 체크리스트에 집중했다면요, 중처법은 왜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을까?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 모자란 인력, 잘못된 조직 문화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법의 핵심 내용들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조목조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무. 산안법이 안전난간 설치하세요 같은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했다면 중처법은 안전예산을 짜세요처럼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둘째, 범위.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 심지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처벌 대상. 이전에는 현장 소장님이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그 화살이 곧바로 CEO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을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존의 산안법을 한번 볼까요? 산안법은 아주 명확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추락했다처럼 어떤 규칙 위반 행위와 사고가 1대1로 딱 맞아떨어져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아주 직선적이죠? 하지만 중처법은 시야가 훨씬 넓습니다. 이른바 시스템적 인과관계라는 걸 따지거든요. 추락 방지망이 없었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없었지? 하고 더 파고 들어갑니다. 만약 경영진이 안전 예산을 삭감해서 혹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밝혀지면 바로 그 시스템의 결함을 사고의 진짜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듣고 계실 리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실무진의 일이 아닌 CEO의 직접적인 책임이 된 겁니다. 중처법은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는요,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같은 중간 관리자가 아닙니다.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예산과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바로 CEO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처벌 수위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벌금 상한액은 무려 10배가 뛰었고요. 더 무서운 건 징역형에 최소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지간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리더인 우리는, 또 우리 회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감독이나 수사는 둘 중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법을 모두 활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장의 구체적인 규칙 준수 여부와 경영진의 시스템 구축 의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겠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산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현장의 안전수칙, 즉 SOP를 최신 법규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현장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CEO가 직접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안전 목표를 계획하고 플랜, 실행하며 do, 그 결과를 점검하고 체크, 또 개선하는 act, 이 PDCA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법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즉 산안법은 우리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의 최소한의 기준선, 즉 미니멈 스탠다드를 정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그 최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안전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회사 경영 철학의 핵심이자 문화, 즉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일부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법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안전은 그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서류와 계획서 위에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매일매일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까? 이제 그 차이가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